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부터 우스컵 경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종전 7경주에서 한 경주가 줄었습니다. 6경주로 실시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스컵에서는 한 경주 줄었습니다만 특성급은 4경주에서 5경주로 한 경주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요 경주 같은 경우는 우승을 차지해 나가야지만 결승 갈 수 있을 것 같고, 2차권 진입한 선수 한 명은 득점 높은 선수 한 명은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진입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스컵 전반적인 지정훈련 상태, 분위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지정훈련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우스컵 선수들을 꼽아본다면 김재웅, 이형민, 김철민, 허남열, 김영권 선수의 컨디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영, 이영민, 김철민, 허남열, 김영권 선수의 가 상당히 좀 의욕적으로 몸 상태가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인터벌 내용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강재원, 김기범, 박훈재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주권 선수들이 뭉치면서 인터벌 훈련을 나섰었는데요. 강재원이 최근 들어서 인터벌 훈련을 계속해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희속은 빠르질 않았습니다. 후미권에 있었던 박훈재가 직선에서 취입 승부 펼쳐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김한윤, 손진철, 김재용 선수, 충청권 선수들, 비파업 선수들이 연합하면서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속감 좋았었던 김한윤이 가볍게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막판 좀 시속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미권에 있었던 김재용이 저치기까지 나서면서 대열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지웅, 이형민, 김호준, 유선우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지웅이 인터벌 훈련을 주도해 나갔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속은 빠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형민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었고, 후미권에 있었던 유선우가 반바퀴 젖히기로 대열을 넘어서면서 3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호준은 마크로 두 번째로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수, 김재영, 김동훈, 이용희, 김범준, 이유진, 김철민, 주여진, 김홍기, 김주환 선수가 대거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수가 끝까지 종속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차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김범준과 주효진은 대열 붙이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허남열, 김영권, 김정태, 김태훈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허남열이 비교적 빠른 시속으로 경주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김영권이 허남열을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취입력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영권의 적극적인 승부가 상당히 좀 돋보였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인터벌로는 김용태, 조준수, 박진우, 이창용, 장태찬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최원호, 주광일, 김성근, 진성균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우스컵 지정훈련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을 말씀드리자면, 김재웅, 이형민, 김철민, 허남열, 김영권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김영권 과연 재기량 발휘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선에서 내려와서도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영권, 하지만 이번 회차 지정훈련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에서 승부욕 발휘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중에 선행 활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략적 연합 펼쳐 나간다면 김영권의 직선 추입발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강재원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윤승기하고 장지웅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동기 생깁니다. 두 선수가 협공 펼쳐 나간다면 김영권 넘어서려다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장지웅과 윤승기의 전략적인 협공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형민하고 김재영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는 이형민이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금요경주 때는 상당히 좀 투지가 넘치는 경주력 펼쳐 나갔습니다만, 토요경주, 일요경주 때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형민, 과연 김재영을 상대로
재기량 발휘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이 이영민하고 김재영이 아무래도 승부거래 상당히 짧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로 또 견주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영민과 김재영의 선전 가능성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선전 펼쳐 나간다면 아무래도 이영민이 좀 더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스코 8경주입니다. 김민수가 시속감적임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희석 활에 나가고 김철민을 뒤다 붙인다면 비파업 완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유선우도 송현이하고 김성근, 여기 김호준까지 호미권에서 나란히 자리 잡고 경주 펼쳐 나간다면 김민수가 힘든 견주가 될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김민수가 과연 유선우와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느냐, 타협점을 찾아 나가서 경주 펼쳐 나갈 것이냐, 아니면 유선우가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김민수가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선우와의 타협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명스코 9경주입니다. 이용희가 아직까지는 부상 여파로 인해서 재기량을 발휘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치범의 추입을 견제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 박종현이라는 시속감 좋은 선수가 있어요. 이용희가 이를 활용해 나간다면 김치범 추입 정도는 충분히 견제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박종현을 이용희가 박종현만 믿었다가 김치범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오히려 이용희가 힘든 경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희의 선정 가능성하고 김치범의 선정 가능성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종현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이용희가 유리한 패석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스컵 10경주입니다. 시속감적인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김한윤, 결승전만 빠르게 극복해 나간다면야 특성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편성 면에선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윤 입장에서는 비파업 선수 이유진과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한윤이 이유진 달고 쏘면 깔끔하게 비파업 완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진우가 이래저래 노련하고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한윤이 박진우하고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죠. 박진우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김한윤과 박진우의 연합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유진의 선정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스컵 11경주입니다. 김동훈이 작전 요기상 유리할 것 같습니다. 손진철과 김원호, 특히 김원호 활약이 나가고 손진철 뒤에다 붙인다면 비파업 완승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종태가 요즘 들어서 훈련을 좀 빡시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동훈도 김종태를 의식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동훈이 굳이 김종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손진철과 전략적인 타협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경주씨가 한번 우스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명스컵 6경주입니다. 김용곤이 아무래도 좀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선에서는 김용곤이 할 수 있는 작전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수에서는 김용곤 정상적인 몸 상태만 발휘해 나간다면 직선 취입발은 살려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김용곤이 예전에 몸 상태 100% 회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해봐야 한 70에서 80% 정도 회복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용곤이 출전하는 경주는 불안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김용곤 취입형이기 때문에 김형권 입장에서는 주드럭 발에 나갈 수 있는 6번 장지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지웅도 요즘 들어서 선행감이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잡고 때리면 11초 때 초중반까지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김용건이 편안하게 경주를 이끌어 나갔을 때 장지웅을 활용해 나가면서 과연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을 쓰게 된다면 마켓 나갔을 때는 취입 정도는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3번하고 6번인 것 같습니다. 3번하고 6번 전략적인 현합이죠. 아무래도 두 선수가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지웅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용건 인정하고 힘을 쓰면 김용건이 전형적인 취입형이기 때문에 지켜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3번, 6번 동반 입상 주력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요번 회차 지종원 상태 보니까 김용건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보여주기 위한 작전 세게 넘어가죠. 강전이 후미권 따라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3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우선이죠. 3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3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김용건이 취입형이기 때문에 장지웅이 욕심을 내죠. 동기생인 김승규의 선행을 장지웅이 활용해 나갑니다. 김용건이 막해 나가는데 장태찬이라든지
재원이 끌어내가지고 3번을 타겟을 하게 된다면 3번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윤석열도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때려주고 장정이 몰아서 출패나가는 6번과 5번 26기 협공에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강재원은 3번이 밀리면 후미권에서 차가 나오죠. 6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건이 아직까지는 뭐 불안하기 때문에 추입형이기 때문에 고전하게 된다면 6번, 5번 가능하죠. 6번과 2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회차는 뭔가 좀 지정훈련 때부터 승격을 발휘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뭐 김영건 지정훈련 때는 좀 소극적으로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몸이 좀 좋은 건지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장정활에 나가면서 취입해 나가는 3번과 6번 동반 입상, 3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수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다소 좀 갑갑한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민이 분명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전 회차 금요경주 때는 상당히 선전 펼쳐 나갔어요. 몸싸움까지 밀어내고 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토요경주하고 일요경주 때는 아무래도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형민, 그들만큼은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히 이형민이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박훈재가 있고 조준수가 있고 김주환이 있어요. 비파업 선수들이고, 여기에 김재영, 주효진, 정혜권이 있죠. 비팝 라인에서도 딱히 힘을 쓸 만한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영민하고 김재영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영민이 아무래도 몸싸움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수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영과 타협이냐 정면 대결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뭐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김재영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7번의 전략적인 타협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에요. 뭐 속도 경주도 출신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간다면 4번과 7번이죠. 싸워봐야 좋을 일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4번과 7번 동반 입상 쪽, 4번과 7번 동반 입상 쪽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7번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4번 이영민 입장에서 굳이 껄끄러운 김재영과 호흡 맞춰 나가느니 박훈재와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 지정원래 때도 컨디션 괜찮았었던 박훈재 뭐 좋은 자리 잡아놓고 이영민만 쫓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3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4번과 7번 쪽에, 4번과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4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4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7하고 43 경주권 4번과 7번 쪽에 우선 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영민이 믿는 구석이 없어요. 김주환 믿었다가 오히려 고전하죠. 박훈재로 활용해 나가도 답답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김정이 좀 짧게 힘을 쓰고 주효진이 막혀 나가거나 직전 회차 나름 선전을 펼쳐나갔었던 정혜건과 연합 펼쳐나가게 된다면 비파업 완승 라인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7번하고 1번이라든지 7번하고 2번이라든지 7번하고 1번 정도는 뭐 이영민하고 김재영하고 뭐 배당이 좀 찢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7-2하고 7-1입니다. 7-2하고 7-1 맞대결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충분히 4번하고 7번이 서로 욕심낼 수 있기 때문에 맞대결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몸싸움 능력만 놓고 본다면 빠른 시속 경주라면 이영민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수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김민수가 과연 유선과 전략적인 타협 찾아 나갈 것이냐, 비파업 선수들인 김철민, 장인석과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민수 입장에서는 굳이 유선우와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지역 선후배이긴 합니다만 파업 선수죠. 유선우와 송현이, 김성군, 김호준은 파업 선수입니다. 반면 김민수와 김철민, 장인석은 비파업 선수예요. 4대3으로 싸우는 편성이기 때문에 굳이 뭐 김민수가 유선우와 협공 펼쳐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송현이를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선을 뒤에다 붙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싸우기보다는 뭐 전략적인 연합 먼저인 것 같습니다.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4번, 5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5번하고 4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굳이 김민수 입장에서 장인석 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선우보다는 김철민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파업 선수들 견제 가능하죠. 뭐 김철민 몸싸움 능력만큼은 뛰어납니다. 그 점 때문에 김민수가 힘을 썼을 때 김철민이 후밀권 막혀 나가기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굳이 유선우와 타협점 잡아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칫 유선우에게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5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4번하고 5번, 7번 두 차권, 5번과 4번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유선우가 김민수하고 호흡 맞춰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송현이가 주도권 잡아 나가고 김성근이 막혀 나가고, 송현이가 때렸는데 유선우가 신경 쓰다가 못 넘어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유선우 최근 경주 보면 추입보다는 마크에 만족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송현이가 제대로 타임 잡고 김성근, 유선우가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김민수, 장인성 믿다가 고전할 수 있어요. 송현이가 힘을 쓰면 버팁니다. 2, 3하고 2, 4죠. 2, 3하고 2, 4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 3하고 2, 4, 2, 3하고 2, 4 송현이의 선정 가능성 노려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김민수가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5번, 4번 쪽 5번, 7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선우의 전략적인 협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스코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용희가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부상 공백으로 인해서 공백기 있었던 이용이 아직까지는 몸 상태가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80%까지는 올린 것 같습니다만 몸 상태가 가벼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김치범을 견제 나가면서 우승차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용희 입장에서 믿는 구석이 있죠. 아무래도 박종현의 선행을 적극 활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회차 토요 경주하고 1호 경주 때 선행에 대한 자신감 확실하게 찾아 나갔었던 박종현, 이번 편성도 짧은 선수들만 잔뜩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종현이 타임을 잡고 힘을 쓰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홍기가 끌어내고 박종현, 이용희로 자리 잡거나 이 박종현, 이용이 김홍기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치범 추입 충분히 견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번이 때려주고 6번이 몰고서 추입해 나가는 2번과 6번의 연합 가능성,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연합 가능성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늦게 날라온다면야 6번과 4번 정도는 차선책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용희가 굳이 김치범과 연합 펼쳐 나가기보다는 시속감 좋은 박정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에 선행감이 좋다면 몰고 와서 잡겠다는, 아무래도 김치범이 추입은 가능하죠. 저치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6번과 4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박종현 믿다가 이용희가 고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치범이 오히려 저치기 타이밍 제대로 잡아 나가게 된다면 진성균과의 협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의 뒷자리를 5번이 물고 가게 된다면 4번과 3번이라든지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 파업 선수들의 완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3하고 4-5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은 6-2하고 6-4인데 전 이용이 2번이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김치범 저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견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입 가능성 있다. 6번과 2번 동반 입상 주력이다. 6번, 4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명수급 10경주입니다. 김한윤이라는 시속감 좋은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아쉬움을 많이 남았었던 경주가 많았습니다. 특히 결승전에서 파업과 비파업의 대결이다 보니까 김한윤이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했었던 경주도 꽤 있었어요. 특별 승급의 기회를 아무래도 좀 만들지 못하고 살려나가지 못했었던 김한윤이긴 합니다만,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한윤의 강공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한윤의 연대라고 한다면 이유진이 있고 김재웅이 있죠.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김한윤 입장에서는 이들을 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재웅보다는 아무래도 마크력에서 좋은 이유진을 적극 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한용하고 이유진 마크에 나간다면 박진우 견제까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번과 5번의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5번 쪽에
1번하고 5번, 1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박진우죠.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한윤이 굳이 파업 선수들이 비파업 선수들인 5번하고 6번, 7번과 협공보다는 그냥 박진우 달고 시원스럽게 경기 이끌어 나간다면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신경 안 쓰면 되죠. 1번하고 4번의 전략적인 타협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굳이 박진우 챙겨 나가기보다는 마크력 좋은 이유진과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전 맞다고 봅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1번하고 4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한윤이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2번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기범이 때려주고 박진우가 막혀 나가고 그 뒤로 최성우가 물고 가게 된다면 김한윤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저치기나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야지만 김한윤인데 4번이 원체 노련하고 2번도 막혀 나간다면 김한윤 견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이 때려주고 4번이 몰고 가서 주입해 나가는 4번과 3번 파업 선수들이죠.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4번, 3번 가능하고 4번, 2번 나올 수 있어요. 4번, 3번, 4번, 2번은 김한윤 무너지면 이유진 아르르 무너지죠. 박진우가 김기범하고 최성우하고 연합 펼쳐 나간다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 3, 4위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면에서 김한윤이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진과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고, 득점 높은 선수 박진우와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1번, 4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경기입니다. 김동훈이 객관적인 기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손진철과 김원호 활약에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김종태가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약 먹고 훈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몸싸움도 펼쳐 나가고 직선에서 추입도 많이 좋아졌어요. 류근희의 김정훈, 주강렬까지 연합 펼쳐 나간다면 파업 선수들 4명이 뭉친다면 김동훈 고전할 가능성도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편성 자체가 6번, 2번, 4번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비파업스도 연합 펼쳐 나가죠. 김원호가 힘으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2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손진철과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4번이죠. 비파업스들의 협공 가능성이에요. 2번하고 4번, 2번하고 4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밖에 없겠고, 김원호는 승부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태가 들이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버티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태가 외선에서 날라온다면야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사하고 2일입니다. 2사하고 2일 경주권, 2사하고 2일 경주권 그 중에서 2번과 4번 쪽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6번 믿고 2번 믿고 4번이 경주운영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원호가 때려봐야 11조 때 한 중후반밖에 안 나와요. 그 점 때문에 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김종태 짧은 저측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근희가 쫓아가죠. 그렇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이에요.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진철이 라인 전환에서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김동훈이 빠져야지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1, 3하고 1, 4 정도 경주권 정도는 1, 3하고 1, 4경주권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김동훈이 경주를 펼쳐 나가기 있어서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김원호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김원호보다는 손진철이 들이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번과 4번 동반 입상 쪽 우선 하시되 2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본장과 지점에서 격려랑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격려랑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